빅투입니다. 얼마 전 제가 투표 조작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그 내용 중 사전투표와 본투표 통계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통계 계산을 보면 사전투표를 계산하는데 쓸 수 없는 통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산 자체가 틀렸다기보다 그 계산을 적용할 수 없는 곳에 적용을 한 겁니다. 보통의 통계 자료는 통계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편향성이 없도록 선택을 합니다.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뽑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렇게 나온 데이터에는 온갖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경우는 셀렉션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표본을 통계 전문가가 편향성 없이 뽑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투표를 한 걸 가지고 데이터를 통계로 돌리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 데이터라고 해도 통계 전문가가 제대로 바이어스 없이 뽑은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전투표를 한 집단과 본투표를 한 집단은 동일한 모집단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투표자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랜덤하게 선택한 것이 아니죠. 현재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당 자체는 며칠 사이에 바뀌지 않을 테니 이 선택은 먼저 결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표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결정 과정이 한 번 있을 것이고 그중 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사전투표를 할지 본투표를 할지 또다시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한 사람과 본투표를 한 사람은 랜덤하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를 할지 본투표를 할지에 투표자의 의지가 개입된 상태로 사전투표나 본투표를 선택한 겁니다. 이 경우 전체 투표자에 대해서는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나 본투표를 한 집단에 대해서는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전투표와 본투표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대해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었다면 둘 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전투표와 본투표 중 어느 쪽을 선택할 때 어떤 동기나 의지가 작용했다면 당연히 사전투표 집단과 본투표 집단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에 40명짜리 한 학급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학급에는 40명의 학생이 있고 우리는 이 학생들의 평균 신장을 구해야 합니다. 신장은 콩팥이 아니고 키를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40명 학생들의 키를 전부 다 재서 학생 수로 나누는 것이겠지만 귀찮으니까 10명만 뽑아서 키를 잰 다음 10으로 나누면 대충 평균 신장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통계 처리를 하는 방식이죠. 사람을 전부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집단을 잘 골라서 그 표본 집단을 조사한 다음 통계학적인 방법을 통해 그 데이터로 모집단을 추측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잘못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키를 재러 왔더니 하필이면 체육시간입니다.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있으면 키를 재기 편할 텐데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구장에 가봤더니 딱 10명의 학생이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됐죠. 10명 조사해야 되는데 10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10명의 학생 평균을 내서 그 학급의 평균 신장을 계산합니다. 과연 이 계산이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 학급의 평균 키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통 키가 큰 학생들이 농구를 잘하고 또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또래들보다 성장이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구장에서 구한 평균 신장은 실제 그 학급의 평균 신장보다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농구장 밖에 있는 30명의 학생들은 어떨까요? 이 학생들의 키를 조사해보면 그 학급의 평균 신장보다 작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구장에 있던 그룹을 조사할 때 신장이 크게 조사된 만큼 나머지 그룹을 조사할 때는 신장이 작게 조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학생이 키를 조사하는 그 시점에 농구장에 있었는지 농구장 밖에 있었는지 자체가 그 집단의 평균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전투표를 하는지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지 자체가 그 집단의 평균 정치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긴 합니다만 앞서 예로 들었던 내용을 보시면 원리 자체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둘을 합친다면 당연히 그 반의 평균 신장이 제대로 나올 것이고 모집단의 정치 성향이 제대로 반영될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집단에 대해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표본 집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경우는 그럼 표본 집단을 왜 그렇게 뽑았느냐? 투표할 때는 표본 집단을 뽑은 게 아닙니다. 투표자의 의지로 선택한 거죠. 만약 학생들이 키를 재는 사람이 학생들을 랜덤 셀렉션해서 10명을 추려 농구장에 집어넣어서 키를 쟀다면 당연히 그 표본 집단은 모집단을 대표할 겁니다. 하지만 농구장에 있던 10명의 학생은 키 재는 사람이 셀렉션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농구를 하러 간 학생들입니다.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랜덤하게 사전투표 대상자와 본투표 대상자를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의 의지로 사전투표를 할지 본투표를 할지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거죠. 확률 계산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국가가 사전투표 대상자와 본투표 대상자를 랜덤하게 정해주었다면 각각의 표본 집단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고 통계학적 계산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투표 조작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자의 의지가 개입된 셀렉션에 투표자의
유권자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의 통계 법칙을 적용하게 되니까 확률이 뭐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을 통해서도 왜 투표자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었는지 교란 요인을 찾아서 보정을 하면 계산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아마 실제로 찾기도 힘들 겁니다. 대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셀렉션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표본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는 법칙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사전투표와 본투표라는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갈려진 집단에 편향성 자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돌고 있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관련 통계 자료 해석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하는데 유권자의 의지가 개입되었다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입니다.